네, 이어서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금요일인데 또 4월 1일이라서 네. 마지막이면서 뭔가 시작되는 듯한 오늘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미증시를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당연한 상승 이후의 조정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저점 만들고 16% 상승하고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2.6%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거 조정이라 할 수도 없겠죠. 그냥 숨고르기. 그래서 미증시에 별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예. 어제로 3월 달에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랬죠. 3월 달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 필요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 간단하게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어제 강세를 띄었던 것들이 꽤 있었는데 네. 가장 두드러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관련주. 그러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묻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제 수소 산업을 이제 세계 3대 강소 산업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정권이 이제 수소 이어지는 쪽을 건가요? 굉장히 많이 추진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쪽은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했다가 네.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수소 이쪽을 다시금 뭐 같이 육성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수소를 강조를 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전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선주가 급등한 배경이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다라고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쪽 요인이 좀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들 어저께 굉장히 강한 이틀 연속으로 계속 뭐 상승이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나머지 이제 투자 전략 좀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조정받을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넘어가고 국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볼 텐데요. 종합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간 기준인데 네.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한 달이 네. 상승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모양상을 볼 때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대 자체가 예전에 2018년도 초의 고가 라인이었으니까 네. 2600포인트 조금 아래짜리가 예.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 2600을 살짝 깨고 나서 1월 달에 반등 나왔을 때가 오히려 지지 라인은 더 좋게 만들어진 케이스였는데 이 반등폭이 2월 달도 거의 나오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가 조금 나왔다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하면은 사실 반등폭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2020년도 11월 달 네. 그때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자리대가 8개월 정도 상승했었다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마무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가 대비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적 상승폭 자체가 저가 대비해서 3.5%니까 네. 사실 단기 하락폭이 이제 고가 대비해서 20% 가까이 빠졌다가 상승폭이 굉장히 작은 케이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지지는 또 잘 받은 그림이라서 네. 이 월봉사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전 2018년도 고가를 돌파 지지 상승 이렇게 가기에는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2분기 때부터는 좀 방향이 좀 바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거의 위쪽 방향으로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018년도에 고가 만들었을 때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부분의 실적을 나타내면서 네.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180조였던 시기였고요. 지금 이제 전망치가 하향났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 전망이 영업이 230조가 넘어가니까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올라가지 않는 그죠,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예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거의 다 끌고 왔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특별하게 주도주다라는 게 없이 그렇죠. 순환 장세가 가능한 것이 네. 전체가 다 낙폭 가격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실적이 받쳐준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저평가주들이 순환해서 나타날 수 있기 좋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V자보다는 U자로 좀 천천히 올라가면서 대응하기 좀 좋은 장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1분 코스닥은 약간 다르죠, 그림이. 네. 차이가 뭐냐면 코스닥은 뭐 실적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장세니까 원래가.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작에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나서 네. 조정 자체를 1월 달에 크게 받았지. 그랬네요. 실제로는 그 전에까지는 조정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코스닥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하단 자리대를 지지를 밟고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저가 대비해서 8.2% 올라왔으니까 내용이 다르네요. 상승폭 자체가 거래소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더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은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고가 대비 하락폭이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된 것이고 체감상 항상 코스닥에서 더 많이 밀린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다르네요. 않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매물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자리대가 940에서 970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이제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 박스권의 중간마디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저 자리대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 된다. 우선은 저 자리대에서는 한 번 실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 그러니까 우선 움직인다 하더라도 4월 달에 상승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때는 그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좋은 환경이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 시장의 흐름이 약간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확연하게 거래소가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5조 1,000억을 팔았고요. 네. 기관에서가 이제 1조 6천억 팔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2조 3천억까지 팔았다가 줄어든 이제 거예요. 기관에서 좀 축소가 된 케이스 그러네요. 이렇게 예. 됐죠. 그러니까 기관의 축소란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이 대부분 들어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네. 그 블록대 물량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는 개인들이 6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케이스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어저께 클래식스가 이제 블록딜이 또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제외하면은 외인들이 소폭의 매도 정도.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었죠.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아닌 동반 매수였으니까 네. 상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네요. 기관에서가 이제 꾸준히 사는 것이 네. 이 코스닥 안에서 지금 시총 상위가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뭐 게임, 네, 그러니까 그쵸, 엔터주 그쵸. 관련 쪽이 많은데 네. 실제로 코스닥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달 들어서 이제 이달 중순부터였었죠. 네. 이달 중순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 규모를 키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외인들이 만기 이후로 6,000계약까지 선물 매도했던 게 네. 이제 8,800계약까지 들어왔으니까 전환이 됐죠. 거의 한 15,000계약 정도 더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키워간다고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선물이 키운다는 건? 보통 시장에서 변곡이라든지 수급적인 영향이 들어올 때 먼저 움직이니까 아, 네. 이제는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선물 시장의 흐름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달 시작을 보면은 거래소가 2.17%였고요. 네. 코스닥이 7.2%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강하네요. 그다음에 중소형이 3% 5% 올라왔고 그다음에 대형은 1.8%.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대형 지수가 못 갔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이 돋보였던 그런 케이스인데 네. 대형주가 못 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게 삼성전자 비롯한 IT가 약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좀 안 들어온 게 그죠.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즘 반도체에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뭐 특수가스부터 해서 다시금 뭐 다른 소재가 또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렇죠. 일단 우려이긴 우려인데 실제 또 블록대 물량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IT가 현재는 제일 약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 거고요. 예.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아, 역시 금리 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효과도 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에서 삼성화재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다는데 그러니까 앞전 같은 경우는 보험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사실 생명보험을 중심 움직였었죠. 수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아니에요? 삼성화재는 아니라 네. 지난주에 이제 보험주들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하신 그때 거예요? 이제 네. 현대해상하고 다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 움직였던 거는 손해보험이 그동안의 주가 자체가 예. 생명보험은 금리하고 더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과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갱신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내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강세되었던 것 중에서 통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통신에서 KT가 거의 상승폭을 대부분 가져갔다. 탑픽으로 이렇게 보고 보시면 계시죠? 되고. 통신도 지금 탑픽으로 보긴 했었는데 아니, 통신 중에서 KT를 탑픽으로 KT가 보신다고. 탑픽인데 예, 이제 예.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도. 예.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제약 쪽은 낙폭과대 관점이 강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서비스와 제약 쪽은 코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서비스에 그쵸, 그쵸. 인터넷과 게임이 있고 거기 다 있죠. 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의 가치가 나타났다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가 이제 건설 역시 강세에 뛰었고 예. 항공해운에서는 해운주들은 3월달에 안 좋았는데 네. 항공주가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 음. 그다음에 철강은 뭐 여전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조선기계라든지 에너지화학 이쪽까지도 시장보다 강세에 뛰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3월 달에 부진했던 쪽이 IT와 증권, 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바텀에서 피싱하자라고 피싱, 한 쪽이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1월달, 2월달 계속 전체 빠졌었고, 네. 이제 업종별로 먼저 움직인 애들이 2월달부터 3월달 이렇게 나타난다 되는데, 지수 자체가 이제 위로 가려면, 그렇죠. 이제 못 갔던 쪽에서가 움직여줘야죠. 반등이 나와야지 맞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4월부터는 지금 저기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약간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 중심으로 미리 한번 선취매를 해놔야 수익으로 가겠네요. 자, 업종별 등등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어저께, 또 볼게. 예. 어제 거군요. 시장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시장 보면 보험이 제일 강했다 되고요. 에너지 화학에서가 어저께 2차 전지 소재가 어저께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그래서 3사 들어오네요. S다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렇죠.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SKC라든지 네. 이런 쪽도 강세 뛰었다 하는데 실제로 어제 화학에서는 눈여겨볼 게 코오롱 인더라든지 예. 효성 첨단 소재, 롯데케미칼 이런 쪽에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순수화학이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쪽인데 그랬죠. 이제 그쪽이 좀 강했고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조선기계 그리고 은행 이런 쪽도 뭐 1% 정도 강세 뛰었으니까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죠. 예. 근데 하락이 나타난 쪽은 이제 제약 쪽 그리고 이제 뭐 방어 소비재 뭐 이 정도가 하락이 나타났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 했는데 역시 IT와 자동차는 약보합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네, 3월 전체로, 그러니까 3월 전체로 봐도 그렇고 하루 동안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또 바텀 피싱에 대한 그런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스 언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스 언로입니다. 자, 이제 신정부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수소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 어쨌든 정책 모멘텀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그런 흐름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니까 이거 뭐 네. 예스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예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딱 하나였었죠. 원전. 그렇죠. 근데 원전은 사실 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원전은 새로 건설을 해가지고 그거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만들어도 바로 되는 거 만들 수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만들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네. 착공해가지고 시운전까지 하는데 최소 3년에서 4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임기 끝나겠네. 네, 그러다가. 차기 정부가 추진한다 해도 그 효과는 그 다음 정부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예. 그리고 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현재 이제 가동이 좀 멈춰 있거나 원전 이용률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걸 높인다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다면은 결국 에너지 정책 자체가 신재생을 그대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수소 관련된 쪽에서가 이제 실질적으로 탄소 섬유 네. 이런 쪽을 많이 취급하는 쪽이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효소 첨단 소재라든지 뭐 코로 인더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가 수소 관련 테마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네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빠졌었죠. 네. 작년에 이제 효소 첨단 소재가 고가를 만졌을 때가 87만 원이었었는데 예. 이게 51% 정도 빠졌으니까 반토막 났었죠. 그러다 지금 이제 좀 예, 조금씩 이제 반등을 올라오네요. 한다가 된 예, 거죠. 예. 그럼 이제 반등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실적이란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부터가 이제 효소 첨단 소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소 모멘텀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쪽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레깅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예. 그 운동할 때 입는 예.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났고 그리고 원래가 타이어 코드 관련된 첨가제요. 이쪽에서가 이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가 이게 잘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받쳐진 상태에서 이제 작년 한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올해도 실적은 작년과 비슷하다 정도 되는데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주가 고가일 때보다는 싸니까 그쵸. 밸류 부담은 그게 떨어지겠죠. 높지가 않다가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치상으로는 가파르게 어저께 올라오긴 했는데 예. 우선은 지금 55만 원짜리 때 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매물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추세 그렇군요. 저항대가 되기도 하고. 거의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도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 몇 퍼센트로 있는 거예요? 7, 8% 정도 남아있죠. 아, 그렇군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대에서 바로 급할 살 필요 없고 예. 또 눌림 주는 자리대에서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누림 자리대 자체가 지금 현재 준다면은 50만 이하를 살짝 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자리대에서 산다면은 10% 이상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선 접근하시고 기계 볼 때는 추세라인 때 돌파하고 결국 넘어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말씀해주신 눌림목 매수의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예스 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리 가격. 어제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이 대한전선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이유라면서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은 이제 수혜를 많이 본다 되는 것이 예.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풍산이라든지 아, 네. 예, 구리 관련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LS 니코동 재련을 갖고 있는 LS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전선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가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예스예요. 그래서 맞긴 한데 예, 저는 예스. 놉니다. 아, 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대한전선이 작년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저가지였었는데 아, 연초에 장난 그래서 아니었네. 이게 작년 중순까지 거의 5천원까지 갔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한 12배 정도 예. 이렇게 올랐던 케이스였는데 네. 이때 올라갈 때 배경이 뭐냐면 호방건설이 인수를 하면서 아. 그러면서 올라갔던 케이스죠.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이라든 이거에 비하면 사실 주가가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내는데 근데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제 부채부터 해가지고 회사가 재무 상태가 많이 열악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호방건설이 인수하면서 회사 자체가 환골탈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건설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응용이 돼요? 전선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아, 전선? 이게 전선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터 해서 저는 산업용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통신도 예. 들어가고 이제 풍력이나 신재생 하긴.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다 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부분은 경기가 확 낸다면은 전선을 꼭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됐는데 차이는 뭐냐면 지금 회사가 주가 급등한 다음에 나중에 급락했던 부분이 11월 달부터 본격화로 나타났죠. 예, 예. 이때가 뭐였냐면은 감자를 하고 네. 또 유상증자를 했었다. 아, 이렇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또 그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환골탈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었고 부채도 많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앤 거죠. 해소를 시킨 거죠. 아,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가 이제 정상화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한전선의 이제 캐파 실적 원래가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잘 못 내던 케이스였는데 네. 이제는 단기 순이익도 내고 영업이익도 낸다가 됩니다. 오, 다만 바뀌었네요. 이제 매출 자체가 2조 정도가 나타난 회사인데 뭐 이익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규모가 몇백억 수준, 한 200억, 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데 아, 예. 현재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간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5천억을 이제 5천억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장이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가격은 지금 굉장히 쌉니다. 가격 자체는. 근데 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밸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케이스. 음. 그리고 사실 전선 쪽에서는 LS 그룹이 국내 1위 회사인데 아, 그렇죠. 거기는 이제 실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한 200 정도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S 전선 쪽에서는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네.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주가 차이는 예. 이쪽이 LS 전선을 포함한 LS에 비하면은 한 30% 이상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네요. 묻혀지고 이제 예. 아무래도 호방건설이 이제 어제 네. 한진칼의 2대 주주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그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또 들어왔다 된 케이스였죠. 그렇군요. 돈을 이렇게 많이 1위보다는 못 버는데 비싸다. 예. 자, 대한전선이었고요. 마지막 예스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5G입니다. 아,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이거. 어저께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HFR? 5G가 네. 사실 좋아진다 하면서 엄청나게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엔 믿어야 되나?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노요. 전 이해했습니다. 아, 예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5 전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HFR 같은 경우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군요. HFR 같은 경우만 실적 수주가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HFR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게 5G 전체 업종으로 아직까지 퍼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네. 보셔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 자체가 이제 앞전에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였던 게 작년에 한 218억 정도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순이익 자체가 나타나면서 작년에 기준으로 할 때 작년 주가가 연말에 많이 올라왔는데 23%. 그때 기준으로 한 23% 정도. 예, 예. 근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 수주를 받아놓기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 자체가 비싸지 않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16%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202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계속해서 빠졌었죠. 예.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전체 그래프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밟고 이제 급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예. 박스권 상단 자리가 42,000 정도 되는데 네. 상단을 아직까지 넘어갈 만큼은 또 하나의
수주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에서의 이제 수주라든지 다른 것들 확인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2,000원짜리 때 우선 저항으로 인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5,500원짜리 저런 자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간다면은 그쵸. 저 자리대에서는 42,000까지가 한 20%까지 나오니까 저런 자리대에서 노려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그런 5G 종목이니까 그죠. 오히려 이걸 눌림목으로 잘 공략해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HFR. 이번에는 예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종합지수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봐야 일간 됩니까? 기준인데 예. 이제 2,750원 자리대를 어저께 올라탔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리대를 이거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한 80%, 90% 이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다 왔죠. 그쵸, 이제 예. 8분 응선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사실 마지막 자리가 2,770포인트 전후인데 그쵸. 그 자리가 딱 61선이 맞붙은 자리이면서 마지막 매물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2,770이라는 자리대를 뭐 사실 0.3%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는 자리가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라가느냐 이게 오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2,750포인트 전후를 지지받는 자리 한 번을 만들 수도 있고 딱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텀 피싱과 관련해서도 반응이 이제 그죠. 시작되는 그런 올수 있는 관점으로도 거죠.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부분이 그쵸. 저 2,770, 80은 넘어가면은 예. 매물이 비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매물 빈자리가 2,840포인트 전후까지는 어렵지 않다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넘어갈 때는 지수가 한 3% 정도 바로 강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중요 자리 때 넘어갈 때는 거래 대금의 증가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 2,750짜리 오면은 앞전부터 비중 축소해라 경계감을 가져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또 그 자리 때 올 때마다 또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 때에서는 매수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심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인데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아, 이런 외국인은 참, 이런 칼자루를. 자, 그럼 오늘 일단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이니까 예. 4월달 코스피 상단은 2,840에서 2,920 정도.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 짧게 나온 다음에 2,840까지는 어렵지 않다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2,920까지도 사실 큰 매물은 없습니다. 네, 말해주신 내용들. 그 다음에 해외 증시와 키 맞추기를 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네. 지금 왜 미증시 별로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미증시가 어저께 1.5% 급락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빠지도 않았고 맞아요.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빠지도 않습니다. 거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지금. 당연한 흐름이다 생각하니까. 잘만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지 키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결국 외국인들이 거래소 들어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났다. 1조 3천억 블록딜 예. 했던 물량을 결국 어저께 다 덜어냈습니다. 털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3월 수출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예상을 한 16% 정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바로 전달 대비해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수출을 생각할 때 그 전에가 20%대 증가했는데 16%대 증가하면은 꺾인 거 아니냐 그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꺾였다고 왜 그동안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던 네.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진다고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한다는 굉장히 자체가 좋은 거죠. 참, 예. 그다음에 오늘 중국에서 차익신 구매자 수가 발표를 하는데 중요하네. 어저께 중국 공무원에서 발표했었던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을 하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3월 달에 중국이 경제 봉쇄를 중간중간 했었죠. 그렇죠. 그 영향을 확인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중국이 다시금 친채로 꺾였다, 간다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다른 업종도 관심 업종으로는 예. 조금 간단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수가 2,750에서 2,770 안착을 하느냐 돌파를 하느냐 뭐 앞서. 안착하는 과정 하루 이틀 바꾸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1차는 뭐 2,800, 2,850까지 열려 있다. 똑같고 이제 철강 건설, 자동차 증권, 그리고 신재생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그 수요일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제 HM에 한번 해운.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HM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하락을 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원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 영향도 들어왔다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봉쇄란 부분은 어차피 다음 주면 또 풀린다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런 분위기죠. 이게 타결이 된다면 이제 물동량이 정상화되니까 글로벌 물동량 정상화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개선세가 이어진다 될 거고 실적 대비해서 국내 싸죠. 시장에서 가장 싼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형주이면서도 가장 싼 종목이 HMM이니까 자, 이 차트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실적을 보면은 이제 작년 4분기에 호시적으로 또 발표하면서 그러네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가 2%였고
2%로 따질 때가 2%요? 네, 2%였고 그렇죠. 올해가 예. 그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이거 예전에 1월달, 2월달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실적 발표 안 됐었던 시기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실적 전망을 올해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전망했었는데 이게 바뀌었던 것이 그렇죠. 예. 이제 머스크사가 발표를 하면서 네네. 올해도 업황 좋다 하니까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실적 전망이 더 좋다가 돼버리니까 더 올해 내려가네. 영업이익이 거의 10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 한 8조 이상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실적을 기준하면 현재는 1.5% 정도 더 싸졌죠. 박앤세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네, 대신 잠재적인 물량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식 전환 자체를 반영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그 있군요. 잠재적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다 상장이 된다면은 퍼 자체가 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2배 올라가도 3%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앞전에 걸렸던 이유는 명확했었고 예.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 때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28,2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손절은 27,0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32,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밸류 쌉니다. HMM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훈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